예, 전해 들으신 대로 어제 저녁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돼 우리 군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의 발사 준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상황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먼저 소식이 들려온 곳은 일본에서였습니다. 네. 일본 NHK 방송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현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알려졌고요. 이후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도 이 동해 쪽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군 당국도 관련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군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일본에서 먼저 보도가 났고 네. 그 뒤에 우리 군도 즉시 이것을 확인해 주면서 현재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발사를 준비하는 미사일이 무수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무수단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지난달에 이미 세 차례 발사 실험을 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이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고요. 이 미사일 자체가 현재 일본 전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미국 괌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까지도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입니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대포동 2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역, 그러니까 동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네. 10,000km 정도의 이 사정거리가 되는데 그 바로 밑에 단계의 사정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미사일 자체는 미국을 겨냥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2007년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옛날 구소련 잠수정 미사일을 개량을 해가지고 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발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을 개량을 해서 이 사정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미사일 크기를 더 늘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배치돼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세 차례 발사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공중에서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사정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사일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사일이 북한의 전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어제 이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북한이 포병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동해안 지역에서 포병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무수단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은 지금 정보를 이용해서 북한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미사일 배치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자체가 일본의 전역을 이 사정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현재 해상에 이지선을 배치하고 레이더를 배치해서 만약에 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요격을 하겠다. 그래서 요격 준비까지 하면서 매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북한의 이 상황을 보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이 상황을 보면은 EU에다가 러시아 그리고 현재 그 중립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도 대북 제재에 나섰거든요.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동결하고 수출을 동결하고 그리고 금융 제재까지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 우간다를 순방을 했는데 우간다에서도 이제 북한과 군사적 교류 관계를 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사회들이 점점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거고 남북 간의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라고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이제는 이렇게 강경태세로 돌아서면서 이 도발을 하면서도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강경태세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네. 북한에서 실제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자신들이 그 핵을 보유한 국가임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분명히 미사일 도발을 하면 그 다음 수순은 핵실험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측이고요. 우리 정부도 5차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할 때면 늘 항상 또 이렇게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하는 강경책을 두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봐서 만약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경우에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가 큰데 실패를 만약에 한다면 이 다음 수순은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한 번 더 이 대내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